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강사 김종입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 통합사회 수능 예시문항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영상으로 인사를 드려봅니다. 자, 혹시 그 공개된 예시문항을 한번 보셨을까요? 문제를 푸는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그런데 평가원의 깊은 고민이라고 하는 부제를 달았죠. 이번 시간에는 제가 문제를 푸는 시간이 아니고 평가원이 과연 이 교육과정을 만들면서 무엇을 고민했는지를 볼 겁니다. 수험생과 학교 교육 현장에서의 혼란은 최소화시키고 약 20여 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을 가져갔습니다. 해서 기존에 있었던 교육과정의 개편과는 정말 차원이 다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뀌었죠. 그렇다고 해서 14개의 문항만 가지고 분석을 한다? 이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 문제가 그대로 수능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평가원이 과연 수능에서 어떤 문제를 내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그 의도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서 저는 문제풀이보다는 그 숨은 의도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한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2028 대학 입시제도 개편안에 따른 통합사회 통합과학 예시문항에 대한 이 자료가 공개가 좀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바로 분석해서 올려드리면 좋았을 것을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하게 된 것은 평가원이 이 자료 안에 녹여낸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보셨을까요? 이제 아이들이 읽는 입장에서는 아이들 입장에서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신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모두 읽을 필요는 없는데 세 번째 주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점진적인 변화를 통한 평가의 안정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겠다. 여기서 포인트는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고요? 다 읽을 필요 없습니다. 중간에 있는 내용부터 볼까요? 학제적 통합적 원리를 바탕으로 구성하겠다. 과목 간 그리고 주제별 또는 단원별로 통합해서 가르치겠다. 통합해서 문제를 출제하겠다. 통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여기에 담아놨습니다. 이 과목이 통합사회예요. 그렇죠? 통합사회란 얘기는 통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적 의미로 이렇게 담아놓은 겁니다. 통합사회, 통합적 사고력. 그런데 조금 더 읽어볼게요.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학교 현장의 부담을 고려해서 안정적이면서도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맨 위에 제목 뭡니까? 안정적이면서도 연속성. 기존에 해왔던 수업에서 완전히 바뀌면은 일선 학교 현장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학교 교육 현장에 있었거든요. 중간에 교육과정 바뀐 적이 있습니다. 그 조금 바뀐 것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추구하고자 하는 통합적 사고력을 강조하는 추세로 가고자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놓은 겁니다. 그래서 평가원의 깊은 고민이 보이는 거죠. 혼란은 최소화시키면서도 변화는 주고 싶다. 이렇게 변화는 주고 싶은데 혼란은 최소화하고 싶다. 그 사이에서 엄청난 고민의 흔적이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문제 속에 녹여져 있는 것을 지금부터 한번 볼 거예요. 조금만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읽어보면은 통합사회 예시문항 개발진은 학교 현장에서 통합사회의 수업과 학습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최소화한다고 되어 있죠. 사회탐구 과목이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과중하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강조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분명히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연결을 지을까? 연속성 측면을 우리가 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2025년, 즉 2026학년도죠. 2025년에 고1이 되시는 분부터 이제 3년 뒤에 보는 수능 때까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적용을 하는데 요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를 급격하게 바꾸겠다는 게 아닙니다. 제목이 이거잖아요. 안정성과 연속성. 그죠? 확인할 수 있고. 자, 구체적으로는 현재 수능 문항이 갖고 있는 장점이 유지되는 차원을 고려한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완전히 바꾼다는 게 아니고 현재 수능 문항이 가지고 있는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 교사, 학생, 학부모가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존 체제 안에서 통합사회의 취지를 녹여내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근데 여기서 우리 주목해야 되는 건 내신 문제부터 보는 거잖아요. 통합사회가 수능 과목만 있는 게 아니고 내신부터 차근차근 하다가 수능 때까지 그게 수능 과목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교사를 주목합시다. 왜요? 학교 시험은
선생님들이 됩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결국에는 평가원은 수능을 내는 문제, 수능을 내고 이제 교육과정을 이제 만들지만 실제로 그것을 적용해서 일선 현장에서 수업을 하는 거는 선생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학교 선생님의 성향에 따라서 문제의 어떤 비중 같은 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건 충분히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지 자체를 이렇게 고려한다고 밝혀놨기 때문에 다양한 학교에서 다양한 선생님의 문제를 풀었던 아이들이 수능을 볼 때는 거기에 대한 유불리가 없게끔 조정하겠다라고 하는 그 깊은 고민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학교별의 어떤 유불리를 떠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수능 시스템 안에 이것을 녹여내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자료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통합사회 이제 수능 과목의 취지를 조금 더 살펴볼 건데 잘 보세요. 1단원만 가져갔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2015 개정교육과정 때 1단원이 삶의 이해와 환경이란 단원이 있는데 총 3개 소단원이 있어요. 근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통합사회 1의 1단원 가면은 통합적 관점이 원래 요 안에 있었거든. 요 인간 사회의 환경과 행복에서 떨어져 나와서 둘로 나뉘었습니다. 보세요. 인간 사회의 환경과 행복 똑같잖아. 그럼 뭐가 생긴 거야? 여기 안에 통합적 관점이 이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원래는. 근데 그게 떨어져 나왔습니다. 이거 왜 그러는 것 같아? 왜 그랬을까? 왜 여기서 통합적 관점을 이렇게 강조했을까? 당연하죠. 통합적 사고력을 요구한다고 분명히 밝혀놨으니까. 이 과목이 뭐라고요? 통합사회입니다. 첫 번째 단원에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통합사회를 공부하는 거야, 얘들아. 우리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통합사회를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교과서가 이렇게 하나로 통합된 거야. 보여줘야겠죠. 그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는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1단원에 이거를 독립적인 단원으로 보여줬다. 이게 뭐야? 통합적 관점, 즉 통합사회의 취지를 분명히 밝혀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그렇다면 궁금하죠? 선생님, 통합적 관점이 뭔데요? 통합사회가 뭔데요? 통합적 관점에 대한 얘기를 볼까요? 자, 우리 사회 과목은 얘들아, 일반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사회잖아요. 그죠? 그럼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데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서 우리 사회탐구 영역에서는 4개 과목군이 나오죠. 어떻게 해요? 역사적 관점, 지리적 관점, 그리고 윤리적 관점, 그 다음에 일반사회적 관점. 요것을 가지고 우리는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윤리적 관점, 사회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그래서 시, 공, 사, 윤 이런 식으로 앞 글자를 따서 외워요. 어떤 사회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역사적 관점만 가지고 그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을 했는데 이렇게 될 거야. 그런다고 그 사회 현상이 본질을 파악할 수 있을까? 사회 현상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까? 그 사회 현상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어렵죠. 다양한 과목군에 있는 그 다양한 전공 지식과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통합적으로 봐야 돼요. 다른 말로 볼까? 통합적 관점, 다른 말로 바꾸면 뭐야? 종합적인 관점이야. 다 고려해 본다고. 그래야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요. 그래야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게 통합적 관점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고 우리 통합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그 문제 해결 능력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문제 어떻게 나올 것 같아? 사회 현상과 관련된 자료를 주겠죠. 그것을 다양한 과목군에 나오는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제시문을 분석하는 문제로 출제가 될 겁니다. 그게 통합사회 예시문항에 담겨있는 그 의도입니다. 좀 더 볼게요. 그래서 평가원이 발표한 예시문항 풀이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수능에서 익숙하게 봤던 풀이 과정과 거의 비슷합니다. 볼까요? 자료를 해석합니다. 또 제시문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선택지를 분석하고요. 그런 뒤에 정답을 도출하면 되죠. 요 일련의 과정을 단순하게 그냥 문제 푼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의도한 바에 따라서 통합적 사고력을 요구한다는 걸 내신 공부할 때부터 계속해서 체득해야 돼요. 이거를 그냥 제가 말로 하니까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막상 문제를 푸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또는 그 아이를 가르치는 제 입장에서는 통합적 사고력을 계속해서 연습시켜줘야 되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 거를 꼭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생각하고 들어가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거 따라가는 것과 달라요.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걸 분명히 머릿속에 넣어놓고 접근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예시문항이 총 14문제가 나왔습니다. 14문제. 아마 문제를 풀이를 해주는 자료들은 많기 때문에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문제 풀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문제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주제를 좀 나눠볼게요.
자, 통합적인 사고력입니다. 즉, 단원 간의 어떤 이런 이동이 가능해야 돼요. 1단원에서 공부했다고 해서 1단원 것만 가지고 문제 내는 게 아니고, 물론 내신은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이게 수능 문제에 대한 예시문항이니까, 통합사회 1, 통합사회 2, 10개 모든 단원에 대한 학습이 갖춰져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주제별 이동이 있어야 되고요. 어떤 단원별 이동이 있어야 풀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통합적 사고력이라고 했어요. 총 2번, 4번, 6번, 7번, 8번, 14번 6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예시문항 좀 볼까요? 3번, 4번이 묶음 문제로 나왔어요. 이렇게. 근데 딱 보니까 딱 뭐야? 지리구나. 세계지도가 나왔잖아요. 지리구나. 사우디아라비아구나. 나폴리구나. 어디 뭐 동남아시아 어디구나. 이게 보인단 말이지. 그럼 지리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문제를 볼게. 지리죠. 근데 여기 예시문항 4번입니다. 다음은 위지도, 방금 봤던 지도입니다. 위지도의 가국가에 대한 여행 일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슬람교가 7세기 초 무함마드에 의해 창시되었고 7세기 초에 무함마드에 의해서 이슬람교가 창시되었대요. 이슬람교에 대해서는 금식, 순례 등을 행한다는 것도 들어가 있죠. 그죠? 쭉 가다 보면 비잔티움 제국에서 교회 건축에 사용되었던 돔 양식을 모스크 건축에 도입했다. 아치와 첨탑 등등이 이러이러하다. 봐봐. 뭐가 들어가 있어? 시간적 관점이 들어가 있죠. 제시문을 파악할 때 7세기 초엔 이러이랬구나. 그리고 이러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구나. 라고 하는 특징을 내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플러스 여기서 역사적인 내용이 살짝 들어가고요. 어떤 미술사적인, 물론 이제 우리가 미술 공부는 아니지만 건축 양식에 대해서도 역사에서도 다루고 있고 그 종교의 특징에 대해서도 사회 과목에서 다루고 있으니 파악한 뒤에 밑에 선지 볼까요? 보세요. 분명히 여기서 이제 제시문을 파악했어. 주민들은 주로 침엽수로 지은 목조주택, 지리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즉 지리과에서 다루는 내용을 넣어놓은 겁니다. 태풍 발생했네요. 지리적인 관점이죠. 근데 문화 변동이 나왔어. 이거 뭐야? 사회문화잖아. 문화 변동. 니은에서 서로 다른 문화 요소가 결합해서 새로운 문화 형성되었네. 문화 변동. 사회문화입니다. 그죠? 기억 니은 모드에서 기존의 문화의 정체성이 상실되었다. 사회문화. 저는 지금 과목 간의 연계, 과목 간의 어떤 영역을 넘나드는 거 말고 단원 안에서 다루는 내용이 전부 다 주제별로 과목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싹 다 통합해서 넣어놨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즉 1단원부터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 갈 때마다 분명히 중요한 어떤 과목군이 보여요. 어디는 지리 과목군이 중요하고 어디는 윤리 과목군이 중요하고 어디는 일반 사회 과목군이 중요하다. 보이거든. 근데 그것을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통합사회 1, 통합사회 2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다 알아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알아야.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제 과목 간의 어떤 연계성도 있고요. 주제 간의 연계성도 있구나. 이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영역별 접근이라고 하는 거는 얘들아 눈에 보이는 과목 간의 접근을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 과목을 제시문에 주고 나서 다른 과목군을 가지고 온 거. 조금 전에 봤던 예시문항도 마찬가지긴 한데 조금 더 도드라지는 특징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항을 좀 정리해보면은 1, 3, 5, 9, 10번, 11번, 12번 그리고 13번까지 총 8문항이 보여요. 8문항. 해서 6문항이 아까 통합적 사고력이었죠. 영역별 접근이 지금 8문항 총 14문제를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서 나눠놓은 겁니다. 해놓고 볼까요? 자, 지리 문제였어요. 아까 봤죠? 아까 봤던 지리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는 4번 문제를 봤는데 이번엔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같은 지도를 보고 아까 전에 봤던 것과 다른 문제예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과 서울의 기후값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단, 그래프의 A와 B는 각각 지도에 검은 점으로 표시된 두 지역 중 하나야. 어떤 지역이라고 골라라가 아닙니다. 이 지역의 도시 이름을 정확하게 쓰세요가 아니라고요. 각각 점이 찍혀있는 그 지역의 기후적인 특성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 이거 지리 내용이야. 지리. 그럼 지리적인 관점과 관련된 이 지리 교과에서 다루는 내용을 문제를 냈다는 거죠. 이거는 영역별 접근이잖아. 지리 과목의 문제인 거잖아. 그쵸? 이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아닌 어떤 문화적인 내용이 나왔다. 이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문화 변동의 현상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회 문화에 대한 영역인 겁니다. 영역별로 접근하는 문제도 보여줬다는 거예요. 같은 제시문에 통합해서 보여주는 문제 하나, 과목별 영역, 즉 과목별로 볼 수 있는 영역별 문제 하나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나중에 수능을 볼 때 제시문을 하나 주고 나서 거기에 딸려있는 문제가 어떤 영역,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자, 예시문항 11번 볼까요?
밑줄친 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친애하는 후보 대통령과 대법원장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공통적인 난국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난국은 블라블라블라블라 해서 검은 목요일로부터 시작된 지금의 난국을 인해 우리 미국 국민들은 좌절한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지도자가 규율과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며 저를 자신들의 소원을 실현시키는 인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헌신을 소약함에 있어 겸허하게 신의 축복을 기원한다.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누군지 모르겠죠. 배우면 압니다만 중요한 건 그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고. 시간적 관점이야. 뭐야? 역사 내용이에요. 대공황을 맞이하면서 루즈벨트가 취임하면서 하는 말인데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 문제 풀기 좋다는 겁니다. 단 시간적 접근을 통해서 재심을 해석하는데 제가 방금 얘기했던 루즈벨트, 대공황 이거 몰라도 선택지를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재심문 안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 국어적인 능력이야. 즉 여기서 강조하는 거 뭐야? 문해력입니다. 재심문을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문해력을 갖추시면은 요 내용을 가지고 쉽게 골라낼 수 있습니다. 뉴딜 정책이 정확하게 몇 년에 시작했는데 뉴딜 정책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데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기존에 있었던 역사 과목은 그런 걸 물어봤어요. 근데 통합사회로 오면서 그것은 싹 다 빼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재심문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그죠? 이렇게. 다음 이 10번 문항이 조금 독특합니다. 이거 좀 독특해요. 잘 보세요.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지도를 갖고 왔어요. 통계청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지리구나. 근데 잘 봐. 지리가 아니야.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에서 의료급여제도가 나왔습니다. 의료급여제도에 대해서 이제 수급권자 비율을 나타낸 표거든요. 이거 어디서 다루는 겁니까? 사회문에서 다루는 거죠. 자, 사회문에서 다루는 복지와 관련된 주제입니다. 아, 그렇구나. 나 이거 아는데. 사회문화 아는데. 근데 잘 봐. 사회문화적으로 접근은 했는데 중요한 건 이 문제에 대한 분석을 우리 평가원이 제시문에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자료에. 문항 정보 잘 보세요. 2단원이죠. 2-02단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복지랑 관련된 사회문화랑 관련된 단원으로 밝혀놨습니다. 여기. 이게 다 밝혀놨어요. 정의의 의미와 정의가 요구되는 이유,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에 대한 사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도, 복지제도가 나오거든. 여기서 다루는 거야. 근데 잘 보세요. 조금 더 이제 들여다볼까? 수치가 나오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비율. 뭐 그럴 수 있어요. 사회문에서 다루는 거니까. 자료를 해석하는 거니까. 밑에 선지를 보자고요. 잘 보세요. 선택지. 광역시는 모두 기역의 수급권자 비율이 4% 이상이다. 여기서 광역시가 어딘지 알아야 됩니다. 응? 사회문화 교과에는 광역시가 어디라고 보여주지 않아요. 어디서 나오는 거야? 지리에서 나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제시문 분명히 사회문화 문제였거든. 자료는 사회문화인데 밑에 선지에서 지리적인 개념을 가지고 들어왔다고요. 가지고 들어왔죠. 그래서 한국지리 기본 개념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풀기가 어렵습니다. 아, 물론 선생님 이렇게 동그라미 친 게 광역시겠죠. 근데 광역시 우리가 다 알고 있냐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야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죠. 그러니까 과목 간의 어떤 영역을 넘나드는 영역별 접근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이제 나중에 문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아마도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이런 영역별 접근 문제가 좀 더 어렵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얘기는 뒤에 가서 총정리하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제가 통합적 사고력 예시문항에 대해서 뭔가 이제 사고력을 요하는 거를 6문항이라고 했고요. 과목 간의 과목 간의 영역을 넘나드는 문제를 총 8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방금 봤던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10번, 그러니까 영역별 접근 다시 통합적 사고력을 통해서 과목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넘나드는 문제와 다시 정리합니다. 영역별 접근, 어떤 과목의 특성을 고려하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지. 근데 10번 문제는 과목의 특성을 보여주는 문제라 생각했는데 선택지를 보니까 한국지리적인 내용이 없으면 문제 풀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위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통합적 사고력, 즉 여러 주제, 여러 단원, 여러 과목 간의 영역을 넘나드는 문제 7개, 특정 과목에서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 7개에서 총 14문제를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정리할까요? 자, 통합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 50%, 그리고 영역별 접근, 과목별 접근하는 문제가 50%, 5대5 정도로 이렇게 예시문항을 맞춰놓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평가원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어디에 조금 더 무게를 두어야 될까. 너무 쉽게 출제를 하면은 변별력이 안 생기고, 어렵게 출제하면은 학습 부담이 가중되고,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너무 이제 쉽게 풀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너무 어려워할 것 같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 들어야 되고, 고민을 계속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출제가 되는 EBS 연계 교재라든가, 앞으로 교육청이나 평가원에서 내는 문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이제 보여주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제가 예시 문항을 분석한 건 50대 50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평가원이 나중에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이게 60대 40이 될지 40대 60이 될지 그것은 가면서 점점 맞춰가겠죠. 그죠? 지금 제시된 문항만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한 겁니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를 추후에 또 뭔가 변화가 보이면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예상 비율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이잖아. 우리 지금 고1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신에서 50대 50으로 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딱 내신 문제에서 이렇게 만든다?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내신에서는 통합적 사고력은 좀 확 줄이고 영역별 접근, 즉 과목별 접근을 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선생님이 출제하십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전공 과목에 조금 더 유리하시겠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탐구는 4개 과목군이 있습니다. 역사, 지리, 윤리, 일반사회. 저는 역사 전공자입니다. 근데 이 4개 과목군을 전부 다 전공한 사람이 학교 선생님으로서 통합사회를 가르치기는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러니 어떤 전공 과목에 대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내실 수가 있고요. 또는 기존에 출제하고 있었던 그런 문제에 맞춰가지고 내시는 그런 경향성이 좀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렇게 영역별 접근으로, 즉 과목 간의 특성을 물어보는 문제가 조금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내신 문제는. 그리고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범위가 정해져 있는 내신 문제는 통합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걸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요? 이걸 내려면 통합사회 1, 통합사회 2 전부 다 배워야 돼. 끝까지 다 해놓고 나서 풀어야 돼. 내신 문제 좀 그렇게 하기 어렵겠지. 그래서 아마도 영역별 접근을 좀 더 강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2년, 3년 뒤에 보는 2028학년도 수능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여기가 60이고요. 영역별 접근을 40으로 좀 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세요. 왜요? 라고 물어보세요. 왜냐고요? 통합사회잖아요. 제일 1단원이 뭐라고? 통합적 사고. 왜 통합사회를 공부하는지를 1단원에 딱 넣어놨습니다. 그렇다면 과목 간의 영역을 넘나드는 문제나 주제별 또는 단원별 넘나드는 그런 문제들을 더 강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통합사회라고 기껏 만들어놨는데 내신 문제 좀 이렇게 하면 그 의미가 있냐는 거지. 통합사회잖아. 과목 간의 영역을 넘나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제별로 어떤 단원별로 그런 영역을 넘나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비중을 높일 걸로 생각합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건 난이도 조절은 여기 영역별 접근을 살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나 경제 파트 잘 보셔야 돼요. 경제 파트. 그래서 여기는 이제 통합적 사고력은 한 중상 정도? 어려워도 중상 정도 난이도에서 이제 조절할 건데 여기 있는 영역별 접근은 과목별로 어려운 킬러 문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기존에 있었잖아요. 기존에. 이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 기존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거든. 그 정도 수준까지 올릴 것인지 그것보다 조금 더 쉽게 낼 것인지 더 높일 것인지 이거는 아직 모릅니다. 이건 아직 몰라요. 하지만 아마 문제를 내고 계속해서 이제 EBS나 뭐가 나오면 이제 보이겠죠. 그때 가서 다시 분석해드리겠지만 제 예상은 영역별 접근으로 하는 문제에서 고난이도 문제가 나올 것이고 대신에 비중은 좀 줄일 걸로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 모든 내용들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시면 뭡니까? 문제 푸는 걸 하는 게 아니었어. 문제는 여러분이 공부하면 풀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풀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평가원이 이 문제를 만들면서 무엇을 고심했을까? 저는 이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이제 분석을 했고 그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 제안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앞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강좌를 이렇게 맞춰서 갈 것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통합사회에 대한 이제 커리큘럼과 저에게 강좌 준비입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개학을 하겠죠. 그죠? 이제 겨울방학 동안에 고1로 올라가는 예비 고1 신분일 때 고1로 올라가는 이 겨울방학 때는 제가 교과서 강의가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강좌를 오픈하면서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학교 교사 경력을 살려서
최대한 쉽고 간략하게 예습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계약을 했다. 학기별로 내신 강좌가 있죠? 제가 자체 제작하고 있습니다. 통합사에 자체 제작하고 있는데 내신 통사 1학기요. 2학기는 2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 강좌 플러스 방금 말씀드렸던 교과서 강의 2종 교과서가 제가 이제 오픈할 겁니다. 그리고 시중 출판사 있죠. 시중 교재들 아이들이 많이 선택하는 교재들이 있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으로 나오는 그 시중 교과서에 있는 시중 출판사에 있는 문제집을 가지고 제가 또 강좌를 만들 거예요. 최소 교과서 2, 시중교재 하나, 제 교재 하나 해서 총 4개 플러스 문제풀이까지 해서 총 5개 정도의 쿼리가 풍부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힘들겠죠? 제가 열심히 하는 만큼 여러분이 훨씬 더 성적을 많이 올려주시면 그것만큼 뿌듯한 게 없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제가 분석하는 거 봤죠? 분석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한번 따라오시고 다음 고3으로 올라갈 거예요.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사회가 보통은 있어요. 있는데 이게 2학년, 3학년 올라가고 나서 3학년 때가 문제입니다. 2028학년도 수능을 볼 때가 이제 첫 번째 해잖아. 교육과정 바뀐 첫 해 때. 아마 평가도 굉장히 부담이 클 건데 그 첫 번째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이 고3에 올라갈 그때 수능 강좌랑 관련된 그 축적된 데이터베이스와 저의 교재를 정식으로 런칭할 겁니다. 여러분이 고3 올라갈 때. 그래서 2028학년도를 준비할 때 제가 수능 강좌로서 딱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분석한 내용과 함께 방향성을 잡고 나서 그렇게 공부하시다가 저와 함께 내신 공부도 하시고 수능 때도 같이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평가원의 깊은 고민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이 교육과정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학교 교육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시키고 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도 수능의 장점과 통합사회의 과목 취지를 잘 조합해야 됩니다. 그 깊은 고민에서 나온 14문제의 문항, 문제풀이 말고요. 그 의도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혹시나 공감이 되신다면 제가 준비하고 있는 통합사회 강좌에서 그것을 느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저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메가스터디 김종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